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52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10월까지 관광약자 대상 무장애 관광 시범투어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관광약자 유형별로 적합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 시범투어를 10월까지 총 10회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등 관광약자가 장애물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가 무장애 경기관광 누리집, bf.kto.or.kr 등을 통해 사전 모집한 관광약자에게 관광 비용을 전액 제공하고 맞춤형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와 동반자에게는 기저귀 교환대와 아기 쉼터를 갖춘 곳으로, 지체장애인에게는 장애인 화장실과 휠체어 대여소가 있는 곳으로, 고령자에게는 이동 편의시설이 운영되는 곳으로 각각 안내한다. 13일 발달장애인과 동반 관광객을 위한 양평 세미원을 시작으로 10월 말 영유아와 동반자 대상 용인 한국민속촌과 어린이박물관까지 회당 20여 명씩 10회에 걸쳐 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시범투어 결과를 통해 참여자의 만족 불만족 요인을 도출하고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관광 코스 정보 등을 누리집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시범투어를 통해 관광약자들이 경기도만의 무장애 관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범투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누구든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내 75개 LPG 충전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는 모두 416개의 LPG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경기도는 LPG 충전소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들의 화장실 등 충전소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LG복지재단은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은 이를 활용해 올해부터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도내 75개 LPG 충전소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했다. 도는 이들 충전소를 대상으로 향후 3에서 5년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 중 하나가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건 시혜나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LG복지재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기쁘다. 경기도가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개막 2주 만에 관람객 5만 명 돌파. 청와대 춘추관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주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 개막 후 2주 동안 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밝혔다. 94. 현재 52,439명 방문. 지난 12일 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전을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4일 수에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디자이너 이상봉 씨, 홍익대학교 패션대학원 원장, 가 춘추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했다. 개막 첫 주 손영락 작가의 작품 밭이 처음 판매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수까지 작품 총 23점이 판매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은혜 작가가 출연한 드라마의 첫 촬영이 있던 날의 영희, 정은혜 작가 본인과 영옥, 배우 한지민 씨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인 영옥과 영희를 구매했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예술하는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떠올리며 집무실에 걸어놓을 작품으로 아이들이 천진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이순화 작가의 추억의 편린들을 구매했다. 지난 8일 문체부가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핵심 과제로 담고 있고,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예술인의 예술시장 진출과 창작물 유통 활성화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실제 작품 구매로 이어져 장애예술인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특별전 폐막 전 마지막 주말에도 작가와의 만남은 계속된다. 17일 오후 2시에는 김은지 작가, 방두영 작가, 18일 에는 정은혜 작가가 관객들과 만나 소통할 예정이다.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19일 월까지 열린다. 한편 개막 이후 춘추관 전시장에는 영화의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 씨, 원로 배우 김지미 씨, 김동호 전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성공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도각스님, 천도교 주용덕 종무원장, 류영모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방문했다.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나눔꽃 챔버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콘서트 개최. 부천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중 그 마지막 이야기 가을 어느 멋진 날이란 테마로 개최됐다. 2022년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하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화음악. 일시. 22년 5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오정아트홀. 둘. 한여름밤의 꿈 비장의 연주가와의 협연. 일시. 22년 7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셋. 가곡과 클래식의 만남 가을. 어느 멋진 날. 일시. 22년 9월 18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 이번 마지막 테마인 가을. 어느 멋진 날은 가곡과 클래식의 만남으로 소프라노 김인숙, 바리톤 전승현이 출연하여 나눔꽃 챔버 오케스트라 반주의 감동적인 노래를 선사했다. 또한 이번 무대 역시 비장의 연주가와의 협연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함께 할 협연자는 바이올린 박지호, 광교초 3, 피아노 듀엣 김효린, 김아린, 상현초 6학년, 상현초 4학년. 협연곡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한 번 가단조 1악장과 브라함스 헝가리안 댄스 5번 곡을 연주했다. 3번의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나눔꽃 챔버 단원들은 부천 시민들과 가까이 만나 연주할 수 있어 음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부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 음악회를 협력하고 있는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부천지부 회장 허혜영은 나눔꽃 챔버가 부천, 경기, 전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문화예술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9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돌봄 서비스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2020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 사례 발표회를 연다. 나는 공공돌봄 실천가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속기관의 돌봄 서비스 제공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기 live.gg.co.kr 생중계로 동시 진행한다. 2020년 1월 설립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장기 요양, 중증장애인 등 민간 기피 서비스와 코로나19 긴급 재난 상황을 대비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남양주 부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남양주와 부천 종합재가센터는 남양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한 긴급 돌봄 사업,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 틈새 돌봄 사업 등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이어 남양주 종합재가센터 등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우수 사례를 발표하면 이중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를 시상한다.